오늘 조지아주와 엘라바마주에서는 예비 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텍사스주에서는 결선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투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는 앞으로 1시간 뒤에 투표가 끝나게 되고요. 엘라바마주도 지금 한두 시간 뒤에 투표가 끝나게 됩니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더 있어서 조금 더 늦게 끝나겠죠. 근데 지금 조지아주와 엘라바마주 예비선거에서 특별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과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 중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지금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엘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가 지지를 철회한 후보가 있는데 지지 철회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밑바닥을 기고 있던 후보가 지지 철회한 이후에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상당한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하고도 당선될 수 있는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뭐 이런 레이스도 나오고 있고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텍사스주에 오랫동안 정치 명가로 손꼽혔던 부시 가문이 이제 대가 끊기는 것이냐, 정치 가문으로서의 대가 끊기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결선 투표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이제 아실 수 있게 되겠지만은 오늘 진행되는 선거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하나씩 이른바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허시엘 워커인데요. 허시엘 워커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 제너럴스를 소유하고 있었던 구단주로 있었을 때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선거에 나와라라고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고요. 이 허시엘 워커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대학교, 그러니까 UGA에서 활약을 했고 하이즈만 트로피까지 수상을 했고 1980년에 불독스를 전국 선수권으로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조지아주에서는 그를 아주 영웅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예전부터 있었죠. 하지만은 스포츠 스타로서는 영웅시되고 있었지만 정치에 입문했을 때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시엘 워커를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뭐 AP통신을 비롯해서 좌파 언론들이 앞다퉈서 허시엘 워커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는데 뭐 가정폭력 문제, 정신질환 경력, 거기에다가 사업상에서 무슨 뭐 돈 문제로 잡음이 있었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보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허시엘 워커가 정작 출마한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조지아주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주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시엘 워커의 도전장을 내고 있는 또 다른 공화당 후보들, 이 후보들은 본인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시엘 워커의 지지율이 초기에는 78%, 여론조사상에서는 거의 80% 가까이 나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뭐 완전히 많이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도전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50%를 넘기지 못하면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허시엘 워커를 놓고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이런 5만 가지 네거티브들을 다 극복하고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공화당 후보로 낙점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데이비 퍼듀, 맨 왼쪽에 서 있는 분이 이제 데이비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이고요. 가운데 고개를 약간 돌리고 서 있는 사람이 브라이언 캠프 현 주지사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브라이언 캠프한테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브라이언 캠프가 주지사가 됐을 당시만 해도 브라이언 캠프는 1등 주자가 아니었었는데 1등 주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이언 캠프를 지지하겠다라고 지지 성명을 낸 이후에 브라이언 캠프가 급속도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을 하죠. 역전을 해서 브라이언 캠프가 주지사 후보가 됐고 공화당에 그리고 스테이시 에브람과의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주지사가 됐는데
따지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주지사가 된 케이스인데, 브라이언 캠프가 주지사를 수행하면 주지사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 둘씩 잡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지금 조지아주에 토네이도가 와서 그것 때문에 재난지역 선포가 좀 필요하고 연방 지원을 좀 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주 먼저 그것들을 처리해주고 조지아주한테는 재난지역 선포를 좀 뒤로 미루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브라이언 캠프가 조지아주에서는 그냥 학생들 학교에 빨리 보내겠다라고 오픈하는 거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 하면서 매일 방송을 할 때였는데,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보고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었습니다. 연방에서 시키는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 대응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움직여주면은 통제에 따라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브라이언 캠프는 그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좀 더 각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관계가 점점 나빠지더니 결국에는 이제 2020년 선거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으나, 브라이언 캠프 측에서는 지금 국무장관이 그 부정선거 아니었다라고, 제대로 된 선거였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 발 빼고, 심지어는 조지아주 헌법이나 연방 헌법에도 주지사가 선거 문제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자기네 손을 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브라이언 캠프가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은 브라이언 캠프한테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항상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마지막에 조사된 것이 그저께 나온 것인데, 인사이더 어드밴티지하고 팍스5 애틀란타에서 조사한 내용에 브라이언 캠프가 52% 지지율을 얻고, 그리고 퍼듀가 38%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이 내용 보면은 이제 오차율이 3.8%이기 때문에 52% 지지율이라고 하더라도 오차 범위에서는 5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서 지금 데이비 퍼듀 선거 캠프 측에서는 좀 강하게 대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분명히 브라이언 캠프 선거 캠프 측의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투표 안 했는데 요번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다.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도 굉장히 기록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4년 전에 캠프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찍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캠프를 찍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퍼듀를 찍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퍼듀 선거 캠프 측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이게 역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대의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이언 캠프 측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와서 연설해줬죠. 거기에다가 또 어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또 지원 유세를 해주고, 이런 반 트럼프 진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지금 모여가지고 브라이언 캠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진영과 반 트럼프 진영의 각축전이다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또 하나는 브래드 라펜스버거 국무장관 이야기인데요. 라펜스버거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라이노다, 조지아주의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이렇게 다 지적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맞상대로 지지하고 있는 조디 하이스 연방하원이 의외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라펜스버거가 더 높게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조디 하이스 의원이 더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누가 조지아주의 주 국무장관 후보로 낙점이 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책임론이 과연 조지아주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를 지금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지 다른 이유 다 빼고, 다른 이유를 놓고 보면은 사실 모든 공화당 후보들이 다 마가 후보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문제를 놓고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하는 측과 트럼프 대통령 측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대쪽에서는 부정선거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조치를 다 취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다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는, 그래서 부정선거 무관론, 부정선거 책임론, 이 양 진영의 싸움으로 지금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 그리고 국무장관 선거가 지금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이 결과가 다른 주에도 영향을 상당히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고요.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 맨 왼쪽에 보시는 하얀 머리 부분이 모 브룩스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모 브룩스 하원 의원은 1월 6일 의회 사건 벌어졌을 때 그때 스탑 더 스틸, 그러니까 이제 훔쳐가는 거 그만둬라라는 야외 집회,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집회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강단에 올라서 연설을 했던 인물이고요. 1월 6일 의회 안에서 그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 선거인단 개표가 진행이 될 때 가장 먼저 이의 있습니다라고 이제 손들고 이의 제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마운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엘라바마 주의 연방 상원의원인 리처드 셜비 의원이 은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가 실시가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먼저 모 브룩스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딱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초기에는 모 브룩스 의원이 뭐 40%가 넘는 지지율을 받으면서 1등 주자로, 단연 1등 주자로 뛰고 있었는데, 그 뒤에 케이리 브릿 후보라든가 마이크 듀란트 후보라든가 이런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모 브룩스 의원이 점점점 밑으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브 아메리카 랠리를 알라바마에서 했었는데 당시에 모 브룩스 의원이 좀 말실수를 좀 했고, 또 모 브룩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사이가 썩 좋지 않게 된, 과거에는 친했으나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된 제프 세션스라든가 뭐 다른 공화당 기득권층 인사들한테 나 좀 지원해 주세요라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죠. 그러면서 모 브룩스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모 브룩스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다음에 조만간에 다른 사람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심경의 변화는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모 브룩스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는데, 철회할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모 브룩스 의원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었지만 점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좀 전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요. 지금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그저께 헌츠빌 국제공항에서 같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나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모 브룩스 의원하고는 내가 의회에서 여러 번 같이 일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상원에 온다 그러면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예.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검증 이미 다 돼 있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랜드 폴 상원의원,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랜드 폴 상원의원도 얼마나 그 강직한 의원으로 저희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랜드 폴 상원의원도 그 버추얼로 온라인 상으로 타운홀 미팅 하는데 온라인으로 접속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모 브룩스 하원의원이야말로 진짜 우리 상원에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미국 우선주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막판 지원 유세가 장난이 아니게 펼쳐졌죠. 그리고 이제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아예 대놓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철회했는데 당신은 계속 지지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근데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고 나도 지지했다. 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지지를 철회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모 브룩스는 훌륭한 의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모 브룩스 의원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좀 이번 선거 결과가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여론조사상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는 케이리 브릿 후보인데요. 케이리 브릿 후보는 지금 리처드 셜비 현재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끌어들여서 가장 많은 광고비를 쓴 인물입니다. 돈을 많이 쓴 만큼 결과를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 케이리 브릿 후보하고 모 브룩스 후보하고 두 명이 결국에는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어도 살아남는다.
야, 이것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것이 이제 궁금하다 이거죠. 초기에는 이 모브룩스 의원 출마한 것도 트럼프 진영과 반트럼프, 그러니까 공화당 기득권층과 트럼프 진영의 싸움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하면서 얘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인물은 조지아주 제7선거구에 출마하고 있는 두 현직 의원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의원이 루시 맥베스라는 의원이고 왼쪽에 있는 의원은 캐롤린 볼도 의원입니다. 두 명 다 민주당 의원들인데 둘 다 초선 의원들이고요. 우리 선거구가 달랐죠. 6지구, 7지구였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도가 바뀌면서 그냥 한 동네로 다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6지구에 있었던 맥베스 의원이 6지구에 나와야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지도가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현재 6지구에는 공화당한테 너무 유리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맥베스 의원이 이제 7지구로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자, 7지구에 나오는 이 맥베스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던 조던 데이비스가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놨다라는 이유로 백인 우월주의자한테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비극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총기 반대 운동을 철저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러한 그 애틋한 사연과 함께 총기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지난번에 하원 의원이 됐었던 거였는데 이번에도 그 열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캐롤린 볼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학에서 법과 정치를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근데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지금 이제 하원 의원으로 입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하원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인프라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라고 이야기했던 민주당원들과 한패였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빌드백 베터 법안이 있었고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이 있었죠. 근데 원래 조 바이든이 원했던 거는 두 개의 법안이 세트로 다 통과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둘 중에서 하나만 먼저 통과시키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실패한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끝까지 둘 다 한꺼번에 통과시켰어야 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했어야 둘 다 성공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한 발 양보했기 때문에 둘 다 통과를 못 시키고 빌드백 베터 법안이 결국은 통과가 안 되게 된 이유는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을 먼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도 먼저 통과를 시키자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줬던 민주당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캐롤린 볼도 의원이었고요. 캐롤린 볼도 의원은 본인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을 통과시켜서 실제로 연방의 자금을 조지아주 지역사회에 많이 끌어왔다라는 걸 본인의 성과로 강하게 어필해왔던 그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성과 있는 아주 활동력 있는 모습을 보여온 캐롤린 볼도 의원이 계속 7선거구를 지킬지 아니면은 이 총기 반대 운동 앞장서고 있는 개인적인 슬픔까지 이 스토리까지 가지고 있는 맥베스 의원이 이기게 될지 이건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또 하나의 관심사로 지켜봐야 하는 조지아주에서 유일하게 지금 흥행을 몰 수 있는 선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진보 성향의 민주당원들은 존 페러먼 부주지사가 상원 후보 지명을 받고 서머 리가 제12 선거구 후보 지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제이미 맥레오드 스키너가 현직 하원 의원 컷 슈레이더를 이길 것으로 보이는 오리건에서의 승리에 지금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슈레이더 의원 같은 경우에도 더 나은 재건, 그러니까 빌드백 베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인프라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온건파 민주당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온건파 민주당원이 급진 좌파한테 지금 밀리게 되는 모습을 오레곤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아주에서의 캐롤린 볼도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온건파 민주당원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쿠엘라 하원 의원의 낙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지금 이제 제시카 시전 로스 의원인데 텍사스에서는 이 제시카 시전 로스가 급진 좌파 의원들의 지원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연 헨리 쿠엘라 하원 의원을 낙마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결국에는 온건파
그러니까 이제 중도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과 그다음에 이제 급진좌파들의 뒷심을 얻고 있는 세력 간의 그런 또 갈등이 지금 이제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급진좌파가 더 수를 늘리게 될지 아니면은 온건파 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게 될지 이제 관심사다. 예. 그리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분은 잽 부시의 아들이자 전 텍사스 주지사로 대통령까지 지냈던 조지 W. 부시의 조카인 조지 P. 부시입니다. 예. 다들 왜 이름을 조지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만 뭐 W, P, H 뭐 이것만 바꿔가지고 다 조지인데 하여간 그 조지 P. 부시하고 켄 팩스턴이 지금 결선 투표에 붙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 있습니다.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바이든 행정부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법정에서 괴롭혔던 아주 1등 공신으로 손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텍사스주가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들을 많이 이끌었었는데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켄 팩스턴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또 얻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P. 부시 같은 경우에는 조지 P. 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 텍사스주에서 지난 50년간 전통 명문 정치 가문이다라고 대통령을 아버지 아들 대통령까지 부자 대통령까지 배출시켰던 이 부시 가문의 지금 마지막 희망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시 특히 제 부시에 대해서 이제 힘없는 인사다라고 딱지를 좀 붙여놓고 비판하기는 했으나 어쨌든 부시 가문이 텍사스에서 떨치고 있던 그 위용을 이번에 완전히 잃게 될지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미 2020년 연방 하원 22 선거구에서 피어스 부시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부시 요번에 나온 피 부시의 사촌인 피어스 부시가 트로이 넬스에게 패배하면서 부시 가문이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징조를 보인 바 있긴 합니다만은 요번에 피 부시까지 선거에서 지게 된다. 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지게 된다 그러면은 부시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것이 바로 조지아, 엘라바마, 텍사스에서 벌어지는 선거들 중에 특별히 전국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거 결과가 내일 나오게 될 텐데 내일 저희 뉴스 브리핑 시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